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와, 저 AI 프로토타입 진짜 대박인데? 왜 실제 제품으로는 안 나오는 걸까? 하고 말이죠. 많은 경우에 그 답은 기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뢰라는 딱 한 가지 핵심 요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뢰를 설계하는 것이 어떻게 AI의 성공을 좌우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아나히타 타프지가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신뢰는 흥미로운 프로토타입과 회사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신뢰라는 게 정말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AI 시스템에서는요, 단 한 번의 어이없는 실수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 분석 환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AI가 딱 보기엔 너무 그럴듯한데 사실은 완전히 틀린 숫자를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내놓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무팀 직원이 AI한테 지난 3분기 매출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AI가 소수점까지 완벽하게 보이는 숫자를 딱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가짜 숫자였던 거죠. 정말 아찔하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최고의 AI 기술들조차 실패의 쓴맛을 보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뭘까요?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선 데이터 정의부터가 팀마다 제각각이고 모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볼 방법도 없어요. 그 생각의 흐름이랄까? 그게 완전 깜깜이인 거죠. 여기에 제대로 된 거버넌스 정책까지 없으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결국 사용자들은 답답해서 폭발하고 자기가 직접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옛날 방식, 그러니까 SQL이나 스프레드시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신뢰를 나중에 땜질하듯 덧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시스템의 뼈대로 설계하는 것, 바로 신뢰공학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딱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첫째, 데이터를 신뢰하고, 둘째, 모델을 신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전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세 겹의 신뢰가 어떻게 맞물려서 아주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 데이터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건 AI를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진실된 정보 소스, 거기에 딱 기반을 두는 거죠. 훌륭한 AI 전략은 훌륭한 데이터 전략에서 나온다는 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시멘틱 모델하고 검증된 쿼리예요. 시멘틱 모델은 회사 전체가 쓰는 공통 용어 사전 같은 거예요. 매출이 뭔지, 고객 유지율이 뭔지 딱 정의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검증된 쿼리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이 계산법은 믿어도 돼 하고 도장을 찍어준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이게 있으면 환각 현상을 막을 수 있죠.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사람과 AI가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층은 모델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AI 모델이라는 게 원래는 확률에 기반해서 창의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걸 비즈니스에서는 아주 예측 가능하게 결정론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자유로운 영혼에게 규칙을 가르치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신뢰를 잡기 위한 핵심 실행 방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걸 관찰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AI의 모든 생각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인을 찾고 수백 개가 넘는 기준 질문으로 쉴 새 없이 테스트하는 거죠. 둘째, 표준 배포 관행을 따르는 겁니다. 개발, 스테이징, 실제 운용 환경으로 넘어가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포했다고 끝이 아니죠.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끊임없이 더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층입니다. 바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죠. 이건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둘러싼 운영 방식이나 조직적인 거버넌스, 그러니까 사람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시스템 신뢰를 위한 거버넌스에는 예를 들어
역할에 따라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딱 정해주는 세분화된 보안 같은 게 포함됩니다. 또 AI 에이전트를 내보내기 전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규정은 잘 지켰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설계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에이전트의 안전과 품질은 누가 책임질 건지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결국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줘서 속도를 더 붙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한 영업 리더가 신뢰할 수 있는 AI 비서를 쓰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신뢰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미리 승인된 검증된 쿼리를 사용해서 답을 찾으면 저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딱 뜨는 거죠. 이 표시 하나만으로 사용자는 이거 믿을 수 있는 숫자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체크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답했는지 다 보여주거든요. 사용자가 직접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신뢰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신뢰를 꼼꼼하게 설계하면 어떤 보상이 따라올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그러니까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결과부터 보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같이 영업이랑 마케팅 팀에서 무려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쓴대요. 그리고요, 이 AI 비서가 답하는 질문이 일주일에 1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다들 믿고 활발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초기 사용자들의 순 추천 고객 지수, NPS 점수가 90%가 넘었어요. 90%요? 이건 뭐 거의 팬 수준이라는 거죠.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고 만족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성공 사례죠. 하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순탄하기만 할까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만들고 땡치는 에이전트. AI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돌보고 가르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둘째,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어설픈 AI보다는 핵심 업무 하나를 완벽하게 해내는 AI가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팀마다 제멋대로 비즈니스 용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회사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 속도를 늦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신뢰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이에요. 결국에 시장에서 이기는 시스템은요, 제일 화려하고 기능 많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바로 그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AI는 과연 신뢰를 위해 설계되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여러분의 다음 혁신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